이런 데서 벌어지는 사랑과 이를테면 런던의 아주 밝은 사랑 얘기를 다루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런 느낌은 있어요. 거기서 이를테면 칙칙한 곳에서 사랑을 그릴 때는 뭔가 처절한 듯한 그게 공간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아니면은 이 관객의 그 느낌인가요? 사랑 이야기는 2부에서 들어가서 한번 좋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탄광이고 어둡고 칙칙한 공업도시 같은 데서의 사랑이라 하더라도 정말 지독한 사랑처럼 그런 어떤 사랑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지만 아주 따뜻한 사랑도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감독은 없겠죠? 예를 들면 프리티 오먼에 나오는 줄리아 로버츠가 네. 쇼핑을 봉지를 열고 다니잖아요. 네. 그럼 되게 비버리 힐스 스트릿이 나오죠. 네. 그런데 통인시장 길에 가서 네. 쇼핑을 해서 네. 줄리아 로버츠가 다닌다. 근데 영화에서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합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얘기를 다른 게 뭘까? 예. 더 얘기하면 새로운 게 뭘까? 프리티 오먼에 나오는 처럼 뭔가 쇼핑을 한다 할 때 누구나 다 백화점, 또 굉장히 호화 명품 거리에서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공간에 가서 찍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 대신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의미를 두죠. 가르치면서 가장 힘든 거는 답을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학문이 대학에 온 이상 영화도 영화학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과연 선생으로서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이고 제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창작을 하는 주체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게 몇 가지 법칙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80도 법칙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나누어서 나란히 앉아서 대화하는 장면을 찍는다 할 때 처음에 여기서 찍었을 때 이 카메라는 여기서 180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법칙이 180도 법칙이에요. 카메라 이렇게 찍으면 제가 프레임의 오른쪽에 있고 왼쪽에 있죠. 근데 저를 잡을 때 카메라가 저쪽에 가버리면 오른쪽에 위치하게 제가 오른쪽이 되죠. 이 혼란이 와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찍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건 법칙이고 이걸 이렇게 찍었을 때 관객들은 편안하게 혼란 없이 본다. 근데 사기꾼이고 나쁜 사람이다. 갑자기 카메라는 이쪽에 가서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별로 좋지 않은 경우네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인가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지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공단 이런 데서 또는 통인 시장에서 줄리아 로버츠가 걸어간다라고 할 때 왜 나는 저 사람을 저 공간 속에 넣었을까라는 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하신 비슷한 예가 건축 공간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이를테면 쇼핑몰을 장사가 잘 되게 설계를 하려 한다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사람들이 1층에서 이렇게 돌아다녀요. 쇼핑몰 1층에서. 그러면 이 자기도 모르게 코그니티브 맵이라고 인지도가 그려집니다. 그 복도를 따라서 건물이 어떻게 배치됐고 그걸 보면서 인지도가 만들어지고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쇼핑몰 좀 망하게 하고 싶고 그러면 2층을 완전히 다르게 설계하는 거예요. 아래층의 길하고 경험한 길하고 전혀 다르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2층에 올라가는 순간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소비자는. 그러면 이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편안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 공간에서 길 찾기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이후에 그 쇼핑몰에는 별로 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형성이 되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그런 작 같아요. 뭔가를 창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한 법칙 또 흔히 우리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벗어나 볼까.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반대가 되기도 하겠죠. 이게 왼쪽에 보이는 성이 스페인 세고비아의 그 알카사르 성이라고 그래요. 디즈니 영화 보면 백설공주 성이 이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 찍었다. 노이슈반스타인 성이죠. 네, 노이슈반슈타인 성인데
이게 이제 그 백설공. 디즈니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예. 가운데 있는 사진은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 월드 사진이에요. 거의 흡사하네요. 네, 네.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애니메이션 속에 나왔던 그 공간이 사실은 디즈니의 상징적인 사실 브랜드를 알리는 그림이 되었고 디즈니 영화 하면 저 이미지들이 떠오르게 되는 거죠. 저기 나오고 있는 공간을 순수한 창작이라기보다도 어떤 모티브를 갖다가 받는 공간들. 그래서 공간과 콘텐츠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든 창작자가 느끼고 재구성해낸 거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서 어떻게 보면 표현을 위한 아이디어나 영감을 제공했다. 그 공간이. 그런 의미로서의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방금 우리가 본 그런 캐슬들, 성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사실은 형태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설계를 할 때도 우리가 벽을 그리고 창을 그리는데 결국은 공간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주신 저런 형태적인 것들은 사실은 이미지화돼서 사람들의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마음속에 들어가는 형상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굉장히 잘못된 건축이 있어요. 내가 개집 장사를 해요. 그러면 어떤 건축주가 우리 건물을 개처럼 만들어주세요. 꽃게처럼 만들어준다. 내가 버섯 장사를 해요. 네. 그러면 버섯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걸 봤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이게 형태가 주는 이미지도 있지만 그 공간의 비정상적인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형태와 공간의 관계는 어디에 충실해서 우리가 그 사물을 역할을 부여할 건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영화 해운대나 국제시장, 일본과의 기적. 저 영화들에는 그 부산이라고 하는 장소성이 사실은 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서사가 그 공간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영화입니다.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실제 어떤 사건이나 느낌들이 그대로 바로 영화 서사 속에 투영되는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 공간은 사실은 단순한 촬영지라는 의미를 넘어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김정은 감독 같은 경우는 본인이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또 지역 속에서 지역민들이 알 수 있는 정서, 그다음 풍경들을 영화 속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뭐 이런 경우는 곽경택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곽경택 감독의 친구도 부산의 범일동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유년 시절, 청소년기 이것과 또 그 지역 그대로 연결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감독의 영화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그 애니메이션들과 다른 점은 내용 속의 공간이 영화 속 그 공간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세트 촬영이라든지 또는 다른 장소에서 촬영된 장면들 당연히 있겠지만 실제 로케이션을 선택할 때도 실제 공간과 가까운 공간 여기서 많이 뽑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정리해 보면 콘텐츠와 공간과의 관계는 하나는 그 촬영지로서 스토리상의 공간을 표현하는 대상이거나 표현을 위한 공간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바로 스토리의 내용, 즉 공간 자체가 서사적 요소가 되고 있다. 여러분들도 이런 콘텐츠의 공간에 나타나는 이런 여러 특성들을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